국민의힘 당내 원팀 구축을 넘어서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 여기에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심지어 당력까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마음잡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서 이거 뭔가 단일화 논의에서 좀 청신호가 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오늘 이 후보 이런 관측에 대해서 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어제 이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후보는 이 특단의 방법이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이준석계 4인방으로도 꼽히면서 또 이 이준석 후보와 친분이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역시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읽힌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특단의 방법이라는 것은 김문수를 통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이 거듭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만날 일정도 잡을 생각도 없다고 했는데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께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읽히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으니까 읽힌다 이런 식 간접적 표현을 쓰는 거죠. 두 사람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김용태 위원장과? 저는 지금 제 유세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딱히 일정 잡을 생각 없습니다. 3주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요, 오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를 만나면서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좀 더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상임 고문과 이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죠. 그동안 괴물국가 저지 이걸 구호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직격을 해왔는데요. 새밀한 민주당 측은 전병헌 대표와 이 김용태 위원장의 회동은 개헌 등 이 대선 국면 전반에 대한 논의와 이 괴물국가 저지라는 공감대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 대표와 만난 후에 이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해서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이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해서 통큰 협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대표 역시 이번 당선자는 제7공화국 출범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거듭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러면서 결국 관건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40%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어쨌든지 간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1차 관건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과연 10%대를 돌파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 10%를 얻어야 대선 선거 운동비를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또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이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장기간 영속성을 갖고 정당이 유지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행보를 보면서 과연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궁극적 장기적으로 민주당 쪽 진영에 가서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보수의 일원으로서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그 부분을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준석 후보는 현재 머릿속이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 복잡하겠죠. 10%라고 하는 득표율이 일종의 벤치마크가 되기 때문에 선거 비용 보전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벤치마크를 달성을 함으로써 본인이 완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완주를 하고도 일부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길만 남느냐, 이것에 대해서 머릿속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이준석 후보의 머릿속에는 단일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특단의 대책 등 언급한 것은
최근에 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의 난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본인이 10%대 지지율을 어느 정도 쉽게 확보할 것으로 봤는데 6, 7%대에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이걸 전환시킬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단일화 효과 내지 그런 부분을 환기시키는 용도로 특단의 대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뿐이지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